그러면 저희 지금 쉬지 않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 TV조선의 정준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재용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저께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재용 대표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뭐 다른 시그널이 그러니까 필요한가요?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타다를 둘러싸고 뭐 이제 법원에서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법사위에 계류도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전 뭐 반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실제로 국민들한테 편익이 더 뭐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꼭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공익경제라서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로 가겠다는 게 원래 대통령께서 말씀이었고 저는 그것이 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방향인데 여전히 이제 거기에 다른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뿐이지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김남현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타다를 이제 계속 공유경제라고 계속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다다음 주 최종 공판에서 밝히실 어떤 택시와의 다른 점으로 어필하실 이런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점으로 어필하실 게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박 교수님께서 이제 이 법안 자체가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위헌 소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가 어디서 TV 보면 많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그 실제 법안은 아직 뭐 통과되지도 않고 법사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뭐 굳이 뭐 통과될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건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는 출발할 때부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소카라는 회사 자체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자동차 소유를 줄이겠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생산성의 문제도 있고 이거야말로 공유경제화 시키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 공유 인프라 기반에서 서비스하는 거고 그런 식의 카시어링을 계속 저희 도입한 거 거기에 기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저희 타다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지금 와서 뭐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공유경제가 우리가 안 하더라도 전 공유경제화 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요구나 뭐 이건 되게 큰 부분이고 거기에 소카하고 타다 같은 경우도 열심히 뭐 그쪽 기반에서 저희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차량이 지금 이미 신규 우리 등록 대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 저는 그것이 저희가 잘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뿐만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더 빨리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앞당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드리자면 본인 한번 내주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재판에서는 결국은 유상운송 면허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유상운송을 유상여객운송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거 아니냐, 그거를 통해서 자동차 수출 줄이든 안 줄이든 같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거라서 실제 법률 자문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자동차 수출을 줄인다거나 그 고전적인 공유경제 개념에 맞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실제 재판에서의 토론이나 저는 국회에서의 토론이나 여기에서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택시 로비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 처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꾸 그 공유경제 깃발로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 상황은 뭐, 아닐 거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네. 실제로는 전 공유경제라는 것과 지금 이 법리적인 것은 전 별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 우리 경제의 어떤 방향,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방향 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 전 한 축이고요. 그것과 지금 뭐 법리적인 해석이나 뭐 이게 재판하고는 전 공유경제라서 저희가 뭐 허용돼야 되는 것이고 위법인데 뭐 또 반대로 이게 공유경제라서 합법이고 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법리적인 면에서 저희 충분히 다 소명하고 있고요. 뭐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죠.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저 좋은 토론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거대 담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대 담론도 중요하고 뭐 면허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당장 택시 기사님들이 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문제에서 이제 사회적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 법이 이제 국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거대 담론이 아닌 실질적인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 타다 측에서는 뭐 총량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총량을 어느 정도까지 넉넉하게 주는 게 이 문제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국토부에서 뭐 3만 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민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 이런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대 담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고 있는 거냐? 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가 주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혁신성장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미래 어디에 방점을 둘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앞으로도 그런 식의 면허 체계 위주의 지대 추구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양해를 할 거냐,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냐, 그것을 줄여나갈 거냐, 전 이런 식의 방향성이 있지 않고서야 그냥 업체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대 추구하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뭐 피해를 보는 게 싫은 쪽일 거고 피해가 지금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앞으로 있을 피해도 일단 싫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런 합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일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이것이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논의를 이젠 좀 시작을 해보자.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게 뭐 몇 대문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그래서 이런 토론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자 처우 문제는 노동자 처우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타다의 영업을 제한해서 택시 회사의 매출이 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출에 얼만큼이 택시 기사들한테 가는지에 대한 그런 보장 없이 그런 업계의 일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미 실제 그 택시 노동자들의 이게 와닿는 개혁안은 이미 올라와 있고 이미 입법화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해왔던 산학금 폐지, 월급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박정서입니다. 대담 잘 들었는데요. 이재용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요. 어제 SNS에 서울 택시 매출 증가를 언급하신 걸 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택시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타다로 인한 피해가 단지 그 통계만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덜 타겠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서 매출이 그러면 뭐 저는 기본적으로 택시가
좀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좀 생각들을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택시 업체가 앞으로 향후에 입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거고 현재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서울시 택시만 해도 7만 대가 있고 타단 지금 1,500대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그분들이 피해 입은 게 적을 거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타다가 있을 때도 올랐고 타다가 없을 때도 올랐고 요금을 인상해도 올랐고 뭐 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금 인상하면 다 모든 사람이 택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금을 내고. 그러니까 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 모르는 걸 전제로 어떤 그것 때문에 신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거냐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또 심지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뭐 항공기가 등장해서 예를 들면 뭐 그 해상 뭐 무슨 운송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그 피해를 갖다 할까를 고민해야지 그걸 갖다 그냥 뭐 항공기를 갖다 금지시키고 다 모든 화물은 다 해상으로만 해라 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면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뭐 요금 인상이 됐든 요금 인상 안 됐으면 안 됐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왜 올라갔느냐 여러 가지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타다 때문에 그게 15% 올라갈 게 8%밖에 안 못 올라갔느냐? 전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보고 분석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계속 타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라고 택시 분들은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자리도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변하는 일자리, 변하는 경제 방식, 그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뭐 측면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B5 같은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가 아닌가, 그거 먼저 도입돼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저는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정의 그냥 업체에 뭐 국한돼서 지금 이걸 뭐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풀 거야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럼 전 계속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마주보는 열차밖에 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일자리가 변하고 있고 이렇게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좀 그런 것들이 뭐 택시 쪽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는 이런 식 신산업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심서영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아까 박경림 교수님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뭐 여기운수법 개정안은 반대하지만 AB5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셨는데 이재용 대표님도 AB5 같은 법안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된다면 찬성하시겠는지 어떤 그런 노동자성에 대한 거 그거 한 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그저께 며칠 전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회 이런 거를 논의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타협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누가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기존에 사회적 타협 기구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는 그런 기구에 참여하지 않아서 누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어떤 식의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사회적 타협 기구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카풀금지법도 사회적 타협 통해 가지고 통과된 거고 그 사회적 타협을 타협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협 뭐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서 일감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이거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예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항공권 여행사 가서 다 예약했죠. 근데 여행사들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 그 OTA라고 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통해서 직접 예약들 지금 항공권 예약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일거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그냥 없어지는 상황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타협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해서 뭐 서울 택시 매출이 얼마가 줄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늘고 이런 타협 기구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나갈 방향,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 같은 경우가 뭐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도 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 산업에 적용돼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산업적인 변화, 일자리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산업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전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필요하고, 그게 지금도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렇게 미래를 전제로 한 고민들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것이 어떤 개별 산업 하나, 뭐 어떤 회사 하나, 뭐 타다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 해결돼도 여전히 다른 문제는 남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AB5 부분은 저는 그 각각의 법들이 다 한국적인 상황과 각각의 나라에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캐나다의 캘리포니아의 AB5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는 우버가 도입된 지 10년 돼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거기서의 어떤 뭐 트럭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반 노동자들이 실제로 오히려 난 AB5 쪽에서 난 노동자라고 포함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는 것만큼 좀 우리나라에 맞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내가 기업에 속해 있지 않고 그렇게 일자리의 일거리로 바뀐 시대에 내가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프리랜서든 내가 뭐 자영업을 하든 독립사업자든 내가 가사 노동을 하든 그랬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법안들은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논의되고 입법화된다고 그러면 의미 있고, 그것이 굳이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그렇게 됨으로써 더 쉽게 더 좋게 그런 공급자들을 뭐 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대표님께, 저는 그 여기 기자님들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 시민입니다. 그 청년 김지수고요. 저는 두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크게 오늘 취지에 맞게 두 가지로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타다를 많이 이용해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승차거부도 없고 성남이나 뭐 분당이나 다른 데 가면 편하고, 또 그때 오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있어가지고 이 서비스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그 제 이용률이 90% 이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 젊은 층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하자. 이런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우리도 나아가자라는 이제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결국 이런 게 좋긴 하지만 제가 택시 기사님들이랑도 많이 그러니까 타면서 얘기를 항상 타다를 물어봐요. 택시 타면 타다를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막 우리 일을 뺏어간다, 뭐 힘들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결국은 만약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 안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둘이 싸우는 것보다 그 이재용 대표님께서 아까 저희 기자님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 안 되면은 택시와 이 산업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젠다를 끌고 가야 되냐, 이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누굴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누굴 다 살릴 수는 없는 거고 방향은 있겠지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혁신 성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크게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제 중국, 미국 이쪽에서 유학을 좀 하고 연구도 좀 해봤는데, 그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부터 그 실업률이 한 8%에서 자기 이제 나올 때 한 4%까지 줄였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창업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도 줄이고, 이게 모든 요소는 아니지만 싱가포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왜 AI나 이런 게 발전하냐면 데이터도 많지만 결국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키워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때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뭐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국내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우리나라가 좀 기술을 선도하고 조금 중국과 미국의 중재자가 되지 않고 좀 어느 부분에서는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봐요. 뭐 블록체인이든 뭐 이제 한류든.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혁신과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타다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대리주부, 뭐 공유 경제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많은 이런 공유 경제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같이 함께 좀 힘을 모아가지고 목소리를 내보는 거는 좀 어떨지. 예, 물론 소수의 약자는 당연히 지켜주면서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뭐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다라는 것만 보면 어떤 뭐 안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은 지금 뭐 일단 계류돼 있긴 하지만 뭐 이제 그렇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직 이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뭐 할인점하고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자영업들하고의 커다란 계속 갈등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할인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러면 이게 누가 어디로 가져간 거냐? 그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져간 거냐? 전통시장 쪽으로 갔느냐? 결론은 온라인 매출은 18%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그러고 심지어 그 큰 사업자들은 50% 성장한 사업자들도 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경제는 3% 2% 성장했는데 거긴 지금 18% 평균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것을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옆에 할인점이 큰 게 들어오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죽어야 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산업들이 지금 잘 이렇게 성장 못하는 이유는 또는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온라인 쪽에서의 빠른 성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거에 뭐냐 그러면 우리를 봐야지 단순히 그냥 여기 스냅샷에서 뭐 할인점과 이러니까 할인점을 없애자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었을까 저는 고민해봐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런 관점에서 이게 꼭 택시와 뭐 무슨 택시가 줄어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하지만 과연 택시 산업을 위해서도 타다가 어떻게 같이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를 고민을 해봐야지 제로섬 게임에서 니는 택시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몇 대 할지만 타협해봐라고 해가지고는 답도 안 나올 뿐더러 그게 미래 산업 갈 수도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하나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게 저는 우리나라 자체가 저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던 것도 각각의 시대에 잘 맞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 해왔던 부분이 있는 걸 거고요.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이렇게 공유경제 시대로 가고 AI 시대로 갔을 때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그 플랫폼에 잘 적응하고 있는 플랫폼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특히나 뭐 공유경제 쪽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게 우리 사회를 과연 설득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뭐 답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만 낸다고 이게 되는 일은 아니어가지고요. 아마 오히려 이렇게 산업적으로 어떤 좀 돌파를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더 빠른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설득의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박 교수님과 같이 이런 대담을 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너무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우리 그냥 나라가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유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공유 산업의 문제는 노동자 처우 문제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차치하고 그냥 임금 문제로만 순수하게 따져봤을 때 이제 택시 기사들이 산학급을 내는 것과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이 이제 내는 수수료 중에 어느 것이 더 노동자가 더 많이 내는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다에서 적용해 보면 이제 타다 드라이버에게도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기존 택시보다 더 나은 처우를 주고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타다 반대하는 이제 기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도 좀 설득력 있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결심 공판이어서 이제 2월 말이면 이제 선고가 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타다 문제를 결국 유무죄로 판단하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좀 짧게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저희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저희 타다 쪽에 참여하는 생태계가 다 모두가 좀 더 기존보다는 더 이익을 보는 생태를 만들려고 했고요. 타다 드라이버들 아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에도 그렇고 실제적인 처우도 그렇고 다른 일반적인 다른 업계에 비해서 특히 택시 업계에 비해서는 저는 뭐 법인 택시 업계에 비해서 저희가 50% 이상 더 좋은 처우를 좀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뭐 사대보험 같은 것이 지금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받는 전 유일한 측면인데 저희 그것도 그 사대보험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것에 보장받는 것들 비슷한 보장들을 저희도 좀 드라이버들한테 해줄 방법까지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그런 면에서 뭐 좀 더 자신 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저희 첫 출발은 잘 끊고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저는 뭐 솔직히 뭐 그 기소를 한 것 자체는 검찰이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뭐 사회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번 우리가 같이 다 고민해보고 법원에서 한번 판단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좀 그 사회적인 어떤 갈등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 그냥 이렇게 뭐 다 뭐 서로 싸우면 할 게 아니라 한번 냉정하게 법원의 판단들을 기다려서 그것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서로 설득도 하고 그것에서 서로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뭐라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위험의 조산구 대표입니다. 8년 동안 공유 숙박 해왔는데요. 대표님 되게 부럽습니다. 8년 하고 나서도 다시 규제 특례를 통해서 스타트라인에 다시 섰는데 1, 2년 만에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고 논란이 되지만 이렇게 실은 공유 경제를 이렇게 급부상시킨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혁신을 위해서 먼저 문을 연 그 프론티어로서 그만한 영예가 있는 것이 그만큼 또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힘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이런 대화의 장이 있으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8년 동안 공영제 해보면 공영제가 뭐지? 공영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다를 타고 우버를 타고 위험해서 여행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돈을 덜 내고 더 다양하게 편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공유경제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공유경제 유유자원의 공유라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 중심의 경제가치의 생산, 소비, 유통이 시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타다도 시민 중심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 공유경제예요. 이렇게 보면 공유경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타다의 문제, 택시 기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진화하기 위해서 공유경제를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제도적 변화, 소비 욕구 변화, 기술의 혁신. 그런데 과거의 법으로 미래를 단죄하려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의 기술이 있고 리드가 바뀌고 다양한 가수가 있으니 접근을 우리가 공유경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다음에 혁신의 플러스성 경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모두 모여서 얘기를 하면 해법이 생겨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플러스 그다음에 타다 이렇게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불행했던 그런 과정이 없어서 더 좋았겠지만 지금까지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값어치 있게 하려면 다시 모여서 같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공정하게 사회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셨다고. 질문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워낙 질문 예, 여기 좋은 앞에 말씀하셨어요. 잠시만요. 앞에 기자님 먼저. 네, 블로터 김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제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하셨던 발언 중에서 혁신을 하다 보면은 전통 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게 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교통 라이선스 만들고 면허비 받아서 택시 감차에 뭐 쓰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결국 정부가 내놓은 답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택시 피해가 이제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미리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택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좀 배치되는 면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랫폼 택시법 안에 들어가서 그 혁신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총량 질문 아까 나왔는데 그 타다 쪽에서는 면허 총량 안정하고 사후 규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후 규제를 박지혁 대표님이 얘기하고 계시지 그게 않나요? 가장 바람직한 건 그런 얘기죠. 뭐 그게 뭐 저는 따로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정답은 그러니까 지금 뉴욕 같은 경우를 보시면 뉴욕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총량 규제를 하는 도시 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거기가 실제로 택시가 한 2만 대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버가 이제 10년 동안 한 10만 대 우버 리프트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총량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 그렇게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량 규제 시작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저임금도 실제로 우버 기사를 해가지고 못 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총량을 규제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 거여서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거의 부작용이나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런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이지. 미리 알아서 이게 어떤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량을 갖다 미리 이만큼만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보면 그 규제 샌드박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사업이든 전체적인 산업이든 그 사업체든 산업이든 과연 그게 바람직한 부분일까. 근데 정말 만약에 피해가 입증돼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어떤 총량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저는 뭐 그 플랫폼 법안 문제가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건 경제적으로 사후 규제를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사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총량 규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규제일 수도 있겠죠. 그 앞에 그 아까 질문했던 거 네. 근데 하나 더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듣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진 건데 대표님은 타다 공유 경제 얘기를 아까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그 박경신 교수님의 의견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쏙하는 공유 경제가 맞다고 보고 효과가 있다고도 보는데요. 타다는 증차를 하는 일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하듯이 택시 IT 도입해가지고 그 혁신을 한다면은 전국에 26만 대 택시가 있고 뭐 한데 이 보유 자산을 지금 있는 기존 자산을 가지고 어떤 정보 기술을 하려고 하는 다른 택시 기반 스타트업처럼 하는 게 더 공유 경제의 어떤 측면에 맞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공유경제의 아주 단편적인 측면을 보신 거고요. 실제로 공유경제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카 똑같습니다. 소카도 똑같은 게 저희가 지금 10,000몇 대의 차를 지금 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왜 공유경제냐? 실제로 지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10,000몇 대의 차를 저희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보면 한 40만 건 지금 쓰고 있고 1년을 보면 뭐 한 500만 건 정도의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저희 소카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00몇 대가 있는 것이 10몇만 대의 실제 소유를 공유로 바꿨다 생각을 하고요. 타다도 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타다 가는 것이 저는 공유 경제에 실제로 나중에 차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택시 면허 체계나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택시 면허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 제대로 충분히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국가 결정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 택시가 약 3% 정도 되는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승용차가 50% 정도 지금 돼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매년 감소해서 아마 2.9, 2.8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25만 대 택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체계에 들어가서 3%를 효율화시켜서
그것이 뭐 3.3%에 뭐 10% 효율시키면 아마 3.3%의 수송 부담률이 되겠죠.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그럼 우리 과연 50%의 자동차 소유를 그냥 놔두고 3.3% 맞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인가? 전 우리 사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시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택시가 우버의 나쁜 점만 다 가지고 있는 택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산업금제도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160만 원도 그 일을 하고 못 받아가는 주당 그 50시간씩 60시간씩이라고도 그것도 못 받아가는 이제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걸 확실히 개선한다 그러면 과연 개인 택시들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한정된 시장에서 이쪽에서 효율화시켜 버린다 그러면 개인 택시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조용한 거 아니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의 변화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갈등의 어떤 조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런 큰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산업과 모든 그 주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게 오늘 같은 이야기의 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야 이렇게 하고 하면 조용해질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끝내지 왜 여기 시끄럽게 굴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럼 그냥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프로는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서 타협하고 끝내면 될 텐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플랫폼들에서 계속 나오고 모든 공유경제에 관련된 거 계속 나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박공유도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큰 그림에서 한번 풀어보자. 이게 오늘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이재용 대표님께서 궁금하셨던 점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저 갈색 옷 입으신 분이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고 계셨거든요. 예. 네, 이코노미 리뷰의 최진호 기자입니다. 그 방금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 공유경제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플랫폼이 존재하는 그냥 온디맨드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드는 게 있고요. 그 AB5 얘기하셨는데 그 국내에 그러면 도입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굳이 고르라면 뭐 플랫폼 노동자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설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서 그러는 건지 좀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VCNC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 쪽에 더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나 그런 ICT 기술력을 또 좀 더 방점을 좀 찍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저한테 하신 것 같아서 그 AB5 법이 통과가 되면 우선 누가 노동자이고 누가 노동자가 아닌가가 명확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혜택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택시를 포함해서 뭐 플랫폼 업체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택시가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굴뚝 산업의 노동자들, 뭐 웹툰 작가들, 뭐 디벨로퍼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동 처우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로서든 독립사업자로서든 더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매우 불분명하게 그 남겨져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그것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산물로서 어떤 업체들은 그 노동자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면 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초급 빈층이 나온다거나 그거는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지,
어떤 서비스를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AB5법을 환영하는 이유는 실제로 지금 소위 공유경제,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의 공유경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 이제 온디맨드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온디맨드가 무슨 욕인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거 공유경제 아니야, 온디맨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 자기의 수요를 자기의 수요를 곧바로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등장하는 게 왜 나쁜 거죠? 왜 공유경제라야만 살 길이 공유경제라면 왜 허용이 되고 온디맨드 업체는 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금지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결국은 신서비스들이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어떤 저항은 결국에 노동자 처우 문제로 돌아가는데 그 노동자 처우 문제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법학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함으로 해서 신서비스의 도입도 더 수월해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처음 질문하고 똑같은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유경제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기업이 공유경제를 지향하는데 그 공유경제가 과연 무엇이냐, 공유경제냐 아니냐, 뭐 진짜 공유경제냐, 가짜 공유경제냐, 저는 따지고 있을 필요가 왜 있는 거냐. 저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서비스화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디맨드가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예전 다 구입해서 이제 다 써야 했던 것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온디맨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쓰게 됐고, 그것이 지금의 클라우드든 뭐 지금의 다 뭐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다 바탕이 된 거잖아요. 공유경제 똑같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소유 중심에 있었던 이런 이제 여전히 뭐 우리 오토라고 분류되는 이제 물류든 뭐든을 그것을 줄여서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게 쪼개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 그 지금까지 구매할 수 없었던, 소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집, 자동차를 쓰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저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큰 방향을 생각하고요. 그걸 갖다 완전 뭐 그냥 진정 의미의 공유경제에서 P2P만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고요. 그건 우리가 꼭 공유경제라서 지금 뭘 하자 말자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저희 회사는 소카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공유 인프라로 바꾸겠다라는 게 저희 가장 커다란 비전이고 목표고요. 저희는 정말 그것이 저희가 하든 뭐 다른 회사가 하든 간에 저희는 그렇게 되는 날이 우리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습관과 문화가 바뀔 거다라고 믿고 가고 있는 거여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뭐 공유경제 기업이 맞고, 그것이 근데 공유경제 기업이 그러면 그게 우선이냐 기술이 우선이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층위가 맞는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경영적인 부분들, 이것들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없이는 저희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굳이 사람들이 더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면 굳이 공유를 할 이유가 없고, 자기 수행기사 고용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면 그러면 타다를 쓸 이유가 없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 이걸 조금 비생산적으로, 이게 지금 공유경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아니냐, 뭐 온디맨드면 나쁜 거고 뭐 공유면 좀 좋은 거고 착한 척 공유경제인 척 하려고 하는 거냐가 아니라, 공유경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서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사회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좀 한번 우리가 앞에 놓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